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내 수분과 수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분이라는 것은 뭐냐? 폴리네이션이라고도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같은 종의 같은 꽃 또는 다른 꽃에서 꽃가루가 주두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을 수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꽃가루를 주두에 옮겨주는 과정. 이 경우에 꽃가루가 화합성인 경우와 화합성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화합성인 꽃가루는 옮겨준 그 주두에서 발화를 합니다. 싹이 트듯이 발화를 해서 웅성 배우체를 자성 배우체로 옮겨줄 화분간을 만듭니다.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핵을 난자로 옮겨줄 화분간이라는 기다란 관을 만듭니다. 꽃가루가 불합성인 경우는 발화 자체가 방해를 받거나 또는 화분간의 신장이 멈춰버립니다. 불합성은 주두나 암술대에서 수정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단계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식물 육종에서는 이와 같은 불합성을 극복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수정은 뭐냐? 퍼틸라이제이션이죠. 속시식물의 경우는 중복 수정을 한다. 더블 퍼틸라이제이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분관이 뻗어나서 그 화분관을 따라서 온 두 개의 웅성 배우체, 즉 정핵 또는 정자죠. 정핵이 두 개가 다 수정에 관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밑에 속지식물의 중복 수정 과정을 도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왼쪽에 보면 밑에 C방이 있고 그 암술대 위에 주두가 있죠. 거기에 꽃가루가 화분이 이렇게 앉으면 그 화분이 발화를 해서 그러면서 폴른 튜브로는 화분관을 쭉 뻗어내립니다. 뻗어내려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그 뻗어내리는 과정에 핵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난핵하고 만나고 또 하나는 중간에 있는 두 개의 극핵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난자와 만난 하나는 배를 형성하고 극핵 두 개와 만난 또 다른 그 정핵은 배유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종을 만든다. 성적 교잡을 통해 잡종을 만든다는 것은 속간 또는 종간 같은 종 또는 같은 속 내에 있는 다른 개체가 가진 유전적 특성을 조합을 해서 더 뛰어난 식물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인공 수분을 하되 조절된 통제된 인공 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통제된 인공 수분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수정이 일어나는 퍼틸라이제이션, 수정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장애가 있습니다. 자, 꽃가루, 화분이죠. 화분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수정 능력이 된 화분이라고 할 때에 한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이 꽃가루가 다른 부모의 그 암술머리, 자, 이 암술머리는 이 꽃가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종자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즉 암술머리에
암술머리가 준비가 돼서 그 위에 꽃 가루가 화분이 가서 앉더라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종자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가 되는 두 가지는, 첫째는 수정 이전에 일어나는 장애고, 또 하나는 수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벽입니다. 수정 이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장벽이라는 것은 뭐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꽃가루가 주두 위에서 발화를 할 능력이 없다, 발화를 하지 못한다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이 주두 그 암술대가 너무 길어서 이 꽃가루가 화분간을 만들더라도 그 길이가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화분간이 자라는 속도가 너무 더뎌서 난소까지, 그러니까 씨방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암술대에서 뻗어나고 있던 화분간이 아주 그냥 터져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만들어지는 두 개의 정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수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장애는 어떤 게 있느냐. 수정은 정상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수정돼서 만들어진 그 잡종 배가 충분히 성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배와 배유 간의 불합성 때문에 그렇게 되거나, 또는 배유가 잘 발달하지 않는 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합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네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뇌수분입니다. 뇌수분이라고 하는 건 꽃봉오리 상태에서 수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연수분입니다. 꽃이 나이가 상당히 들도록 뒀다가 수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내수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배양을 할 때 배양기를 쓰게 되죠. 그 배양기 내에서 통제된 수분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난소 내에서 수분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내 수분, 결실 및 배 구조와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면 정상적으로는 정상적인 종자 발달로 연결이 돼서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속지식물은 타식성 식물이기 때문에 자가 수정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종간 또는 속간 잡종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드물게 일어난다. 그렇지만 우리 육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가 수정과 잡종하는 원하는 교잡을 얻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기내 수분과 수정은 교잡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그런 실험적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획득한 대부분의 배들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죽기 전에 구조를 해야 됩니다. 레스큐를 시켜야 되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 고려할 두 가지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첫째는 꼭 화분이죠. 폴런그레인 또 배주가 적정한 발달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는 수분하는 그런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화분이 발화를 하고 화분간이 신장을 하고 또 수정 후에 배가 발달하기에 적합한 그 배지를, 영양 배지를 잘 찾아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꽃의 생리죠. 꽃의 생물학, 플로럴 바이올로지입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그 식물에 있어서의
꽃의 생물학, 여러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약이 열리고 수분이 일어나고 화분이 발화를 하고 화분간이 신장을 하고 그리고 배주를 뚫고 들어가서 수정이 일어나고 배와 배유가 발달하는 이런 단계들이죠. 이것들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 기내 배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내에서 배주의 수분을 한다는 것은 배주를 적출을 해서 배양을 하면서 밑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배지에 이 배주를 놓고 그 위에 꽃가루를 발라주는 겁니다. 뭐 하나는 기내에서 태자에 꽃가루를 묻혀주는 수분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추 열매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씨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하얀 조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태좌라고 합니다. 동물의 태반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노출시켜 가지고 그 태좌에다가 꽃가루 묻혀주는 방법입니다. 태자에 있는 저 어린 이제 수정되지 않는 씨앗이 되겠죠. 자, 기내에서 배양하는 주두에다가 암꽃의 암술대의 머리 위에다가 수분을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이 되면 그 안에서 씨가 발달하겠죠. 자, 이 기내 수정은 네 가지 측면에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잡종을 생산할 수 있다. 반수치 식물을 유도해서 생산할 수 있다. 성적 불합성이 있는 그런 식물의 자가 불합성, 특히 자기 꽃 안에서의 불합성이죠. 그걸 극복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고, 꽃가루의 생리와 수정에 관한 것을 연구할 때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잡종의 생산에 관한 겁니다. 종간 또는 속간 잡종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기술이죠. 자, 이런 기술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잡종의 생산입니다. 젠크 텔러라는 사람이 1970년도에 멜란드리움 알붐과 멜란드리움 루브룸을 하나는 꽃가루, 하나는 암꽃으로 이용해서 잡종을 생산하는데 성공한 애가 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그 성공한 애들을 밑에 뭐 수치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수치 식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도해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연 수분 또는 아주 그 유형 관계가 먼 식물 간의 잡종,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수정 능력이 없는 또는 방사선을 쪼여서 죽여버린 그런 꽃가루를 이용해서 수분하는 경우, 또는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하는 경우, 그 배주에 처리를 해서 정작은 난작은 뭐 특히 난자 쪽이 되겠죠. 정핵 쪽이 되겠죠. 정자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치 수분을 시켜 수정을 하는 것처럼 되면 반수체 식물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약배양, 저번에 우리 약배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소포자 배양의 경우에 더 많은 성공을 한 애가 물론 있습니다. 그 반수체 식물을 만들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했던 것보다는 꽃가루를 화분을 배양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내 수분과 수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반수체 식물을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그런 성공의 예가 밑에 설명이 예로서 지어져 있으며 미뮬러스 루테스라는 식물하고 토레니아 하고 같은 과외 식물입니다만 이용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뭐 성공 확률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약 1% 정도다. 세 번째는 성적 자가 불합성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 안에서 수분을 시켰을 경우에 수정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가 불합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배주의 덩어리 전체를 수분 후에 배양을 함으로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의 응용이죠. 꽃가루의 생리와 수정 기작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데 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기내 수분과 수정을 꽃가루의 생리와 수정, 어떤 특정 식물의 꽃가루 생리와 수정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1968년도에 이 두 사람이 한 실험을 보면 니코티아나 타바쿰 담배죠. 담배의 화분간이 수정에 이제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것을 이 기술을 통해서 알아냈다 그런 이야기죠. 기내 수정과 그 이후에 살아날 수 있는 생육할 수 있는 종자를 생산하는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떤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영향을 주는 요인들입니다. 절편체, 특히 배주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 그 다음에 화분이 적정한 발화를 할 수 있게 뭐 조건을 제공하느냐, 화분 간의 성장과 배우체 생성, 특히 정액의 발달 측면에서 뭐 이것도 될 수 있고, 화분간이 배주 내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느냐, 진입해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 또 수정의 정도 이런 것들입니다. 기내 수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환경 요인, 광, 온도, 상대 습도 같은 이런 것들이 기내 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이 화분을 꽃가루를 어디에 놔주느냐, 배주와 태자 표면에 물이 묻지 않게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 기내 배양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종은 젖어 있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수분이 일어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접합자,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합쳐진 거죠. 접합자가 생육할 수 있는 성숙한 배로, 그리고 수정된 배주가 종자로 발달하는데 관여되는 요인들에 의해서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 배지의 구성, 배지 조성이죠. 이것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뭐 일부이기는 하나 도움이 되는 요소의 하나로서는 카제인 가수분해물, 카제인 하이드롤리세이트라는 것을 배지 1리터에 500mg을 넣어주면 좋더라. 카제인 가수분해물은 영양 배지에 사용되는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아미노산의 일종, 복합 혼합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은 수화되어서 아미노산의 복합 혼합물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할 수 없지만 카제인 하이드로시에이트라는 이런 것을 넣어줬을 경우에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죠.
생육할 수 있는 종자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배가 퇴화해버리거나 또는 또 다른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 구조라는 기술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듯이 지금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배를 구조해내는 거죠. 미숙한 배를 적출해서 기내의 배지에서 키워내는, 구조를 해서 인위적인 조건에서 키워내는 그것을 배구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양입니다. 원리는 적절한 배양 조건 하에서 발달하게 하기 위해 배를 미균 상태에서 척출해서 적절한 배지에 이식해 주는 겁니다. 아까 구조된 배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밑에 그림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정이 일어났다면, 소분을 해서 수정이 일어났다면 이 배가 죽기 전에, 퇴화하기 전에 적출을 해내서 그 분리된 배를 배지에 이렇게 치상을 해서 기내에서 이걸 싹을 틔우면 식물체가 되겠죠. 무균 상태의 배를 획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주가 무균 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주 전체나 미숙 종자를 멸균하고 배를 주변 조직에서 무균 상태 하에서 분리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종피를 가진 종자의 경우에는 대개 표면 살균 후에 몇 시간 또는 며칠간 물에 침지했다가 배를 적출하기 전에 다시 표면 살균을 해서 적출을 해내면 무균 상태로 만들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균 조건에서 종자를 쪼개서 그 안에 들어있는 배를 잘라서 아가 영양배지에 직접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간단한 기술이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배가 상처를 받지 않게 적출해내는 거. 그래서 현미경을 이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난 종자의 경우, 난의 경우에는 기능적인 저장 조직이 없습니다. 종자 안에 종피와 배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배주 전체를 배양을 해낸다. 조작 과정에서 이 조직들이 건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습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배 배양 작업이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 배가 계속적으로 자랄 수 있는 배지를 잘 조성해 주는 것이다. 많은 배지 조성들이 제시되었지만 엄격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일반화는 할 수가 있다. 자, 어떤 일반화냐면 배가 어릴수록 요구되는 양분이 더 복잡한 거다. 더 완전한 배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성숙한 배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간단한 무경량 배지에 자당과 같은 에너지원을 보충해주면 되는데, 어린 배의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다른 조합의 비타민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생장 호르몬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 예를 들었던 카제인 하이드롤세이트라든지 코코넛 워터라든지 천연 배유 추출물 같은 이런 것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코코넛 워터의 경우에 미정의된 유기물이죠. 우리가 그 배지 이야기하면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초기 식물 조직 배양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래전에 성공적으로 사용이 된 경우가 있고, 지금도 그 성공을 잘 못하는 배양의 경우에 이 물질들을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아틴이라든지 마이오이노시톨 같은 이런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오이노시톨은 비타민 B의 복합물인데, 막, 엽록체막이라든지 세포막과 같은 이 막의 생성에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는 흔히 상당한 삼투압하의 배주 수액에 바뀌기 때문에 마니톨과 같은 삼투 조절제를 배지에 첨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배배양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배의 비생존성을 극복한다. 즉 배가 살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내는데 쓸 수가 있을 거고, 종자의 발화, 또 휴면이 아주 심한 식물의 경우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앞에서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배체, 반수체를 생산하는데 조생 핵가류의 경우에는 배의 발육이 중간에 정지해버리는, 죽어버리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방책을 찾아낸다든지, 무성분시, 또 배 발생과 관련되는 기작 같은 그런 연구 이런 데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배 배양의 문제점입니다. 제일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미숙발화입니다.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화를 해버리는 거죠. 일부 식물종의 종에서 적출한 미숙배는 배양을 해보면 정상적인 배 발달을 계속하지 않고 그냥 발화를 해서 아주 작으면서 약한 소식물체로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주 내 억제 물질, 고삼투 포텐셜, 그리고 아마도 낮은 산소압 간의 상호작용이 생체 내에서 정상 배 발달에 관여하는데 이 인공적인 이 조건 하에서는 그게 다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내 수정 기술은 수정 장벽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식물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망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 기술은 그 가능성은 오래전에 입증이 되었지만 육종가들이 자기가 다루는 특정 작물에 이걸 적용하는 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원형체 융합이라든지 또는 유전공학과 같은 많은 신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